예, 2015학년도 수능 국어입니다. 요거 2024년 11월 14일 날 친 거. 요거 이제 그 독서론 요 부분 봅시다. 이거 근데 뭐 어렵지 않았죠? 쭉 읽어집니다. 뭐 밑줄 긋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인데 쭉 읽어지고 뭐 눈에 뭐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쭉 읽어지고. 이거 뭐 그다음에 뭐 내용 문제도 보면 뭐 내용 일치. 뭐 이번에 내용 일치에 이제 추론이 하나 있네요. 그죠? 요거 좀 설명해야 됩니다. 요거 설명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 3번에 이제 적용. 뭐 적용 추론. 적용 추론도 거의 뭐 내용 일치로 지금 풀리는 상황이죠. 되게 쉬웠습니다. 풀어봅시다. 본문 보기 전에 그 문제 그 본문하고 문제 풀기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합시다. 그죠? 두 가지 얘기를. 그 요건 좀 2번 요거 설명을 할게요. 그죠? 요건 좀 2번 요거 좀 설명하고 그 2번 2번 답은 4번인데 요거 좀 2번 좀 헷갈렸죠. 요거 좀 설명하고 두 번째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비문학 전반에 대해서 그 비문학 문제의 종류 그죠? 그 부분 그 내용 일치냐 뭐 추론이냐 뭐 뇌피셜이냐 이거까지 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 변화 어떤 뭐 변경된 어떤 변형된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변형이 거의 안 된 거고 이거는 변형이 그냥 너무 많이 된 거. 그죠? 어떤 내용 자체, 그죠? 뭐 그래 보면 됩니다. 요거 이제 요거랑 요거 두 개 연관돼서 이제 설명해 볼게요. 요거 두 개 설명하고 그다음에 본문 지문 읽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그런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 일단 2번 요거 헷갈리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2번에 2번. 이번에 2번 요건 뭐 좀 여기도 볼까? 이렇게 봅시다. 그럼 다 보이죠? 그죠? 2번 봅시다. 2번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지? 기억이 뭐였냐면 뭐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밑줄 긋기 방법을 이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밑줄 긋기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잘 쓰는 것. 뭐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하라는 뭐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 한번 봅시다. 1번. 1번 다 읽을 필요 없네. 2번을 봅시다.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글 전체에 이제 그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죠?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밑줄 긋기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 비슷한 게 있었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죠.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있을 때 밑줄 긋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2번이 선지가 돼 있고, 그죠? 안 된다고 써 있고.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밑줄 긋기 효과가 줄어든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면은,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 읽는 중에 밑줄 긋기 하지 마. 그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정보가 두 가지야. 글을 읽는 중에 밑줄 긋기 하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 하는 거.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봅시다. 여기 밑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글을 읽는 중에는 뭐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나는 정보 간의 상대적인 어떤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멈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요 문장에서 글을 읽는 중에는 중요한 어떤 뭐 밑줄 꺼야 될 어떤 그 어구가 그죠? 그 어구가 중요한지 안 한지 결정할 때까지 잠시 늦추었다가 밑줄 긋기를 하라. 요 문장은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글 읽기를 하지
글 읽기 하는 중이 아니라 글 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밑줄을 그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글 읽기를 한다. 자, 글을 읽잖아요, 그죠? 글을 쭉 읽다가 자 여기 만약에 이거 이문단을 봅시다. 통상적으로 독자는 쭉 이제 글을 읽어요. 글을 쭉 읽다가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바로바로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좀 대기를 하는 거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죠? 밑줄 긋기를 해야 되겠다. 중요하면 하고 이제 판단할 경우에 밑줄 긋기를 해야 되겠다. 뒤에 더 읽어봤을 때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읽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읽었어. 하니까 더 중요한 게 없네. 이게 밑줄을 그으면 되겠다. 라고 밑줄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다 읽고 난 뒤에 밑줄을 그은 겁니까? 읽는 중입니까? 읽는 중이죠. 읽는 중에 줄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은 글을 읽는 중이 아닌 상황이 어떤 겁니까? 글을 읽는 중이 아닌 상황. 뭐 밥을 먹는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 아닌가? TV를 본다거나 그게 뭐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중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TV를 보다가 참 밑줄을 긋는다 해놓고 까먹었네 해갖고 책상에 와서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을 찾아가지고 밑줄을 쭉 그었어. 그럼 글을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읽은 거죠. 그죠? 그 밑줄을 그으려면 글을 읽어야지 뭐 다 글 거야. 그러니까 글 읽지도 않고 그냥 막 긋나? 그렇게 아닌 그런 경우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지만 밑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조금 잘못 생각하면 뇌피셜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그 추론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하면 여기까지 읽고 난 뒤에 쭉 읽다가 여기까지 읽기를 끝난 다음에 줄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읽기 중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죠?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 수능 그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추론 정도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추론 정도는 요 정도만 보면, 요 정도 설명하면 글을 읽는 중에 줄 긋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잠시 좀 늦추었다가 보류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줄 그어라. 그거는 읽는 중이다. 아직까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글을 읽고 있는 중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죠? 그 정도까지 추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한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제 그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뭐 정보에 대한 어떤 변형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이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뭐 기출 문제가 좋은 게 이제 이 정도를 알려주는 거지. 평가원에서.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거 봅시다. 요걸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문제, 비문학 문제에는 총 4가지의 어떤 그 문제 형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지문 보게 되면 이거 뭐 개화에 대한 얘기인데 대체로 이제 그 지문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 설명 방식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이 문제는 지금 설명 방식이 아니라 설명 방식이 있기도 한데 뭐 내용 일치 문제죠. 그죠? 내용 일치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 설명 방식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넘어가서 여기는 뭐 내용 일치, 그죠? 여기 뭐 단순 내용 일치든 뭐 좀 변형된 내용 일치든 아니면 뭐 그 추론을 하라든지 그 내용 일치 뭐 아니면 뭐 추론 얘기가 나오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추론이거나 뭐 내용 일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적용 추론이죠. 적용 추론. 적용해서 추론하라거나 아니면 내용 일치 가지고 풀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론, 내용 일치, 추론, 뭐 적용. 이 3개가 짬뽕된 문제. 그러니까 3점인 거지. 그죠? 결국은 뭐 내용 일치 기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9번도 뭐 어휘 문제니까. 자, 봐봐요. 그러면은 내용 일치 추론 빼고 2 문제가 있죠.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뭐 설명 방식 묻는 문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설명 방식 묻는 문제 빼고 그 다음에 그 어휘 문제 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냥 뭐 내용 일치거나 추론이거나 뭐 적용 문제거나. 그죠? 그러니까 넓게 봐서 다 내용 일치 문제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에도 이제 또 이제 형태가 나뉘는데
이걸 봅시다. 내용일치 문제인데 완전히 똑같아. 표현법이 완전히 똑같아. 표현이 똑같아. 이거는 뭐 한글을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죠.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죠? 형태가 똑같아. 표현이 완전히 똑같아. 그죠? 그대로 여기 문구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붙여넣기 한 거야. 그거는 뭐 설명 그 한글을 모르더라도 모양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어떤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들 또 나옵니다. 그죠? 실제로 나왔죠. 수능 문제였죠. 이게 수능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거죠. 약간 변형이 돼.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변형이 된 거.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변형이 되거나 어떤 뭐 변형 정도에 따라 뭐 어떤 뭐 다르겠지. 그러니까 단순 내용일치거나 아니면 뭐 변형되는 어떤 내용일치 문제. 거기서 조금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더 많이 가서 이쪽 부분부터는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언급이 없어. 본문에 언급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추론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읽었어. 내용을 다 읽었는데 여기 있는데 막 없는 것처럼 그 정도 말고 그런 과정 말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었고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뭐가 어떤 위치에 뭐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능력을 키웠다 하는 그 정도 가정하에 여기에 내용이 없는 내용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씩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직접적으로 이게 뭐 밑줄 긋기 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글을 읽고 있는 중에는 밑줄 긋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거기서 이 정보에서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지. 요거 읽고 그죠? 일단은 글을 읽는 중에는 바로바로 밑줄 긋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죠? 왜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꾸 복잡해지고 막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늦추었다가 중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하라. 그러면 이거는 잠시 늦춘다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 뭐 글을 읽지 말라는 얘기인가? 글을 중단하라? 글을 읽기를 중단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추론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 추론 문제인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해라, 추론하라 그 얘기지. 굳이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 일치 까지 안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뭐 예상해라 그 얘기니까. 상상할 수 있다. 상상해라. 그럼 근거를 가지고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근거가 없이 막 그냥 완전히 막 그 변형시켜 버리면 뇌피셜이 되죠. 근거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근거 없이 이거 그냥 이런 어떤 근거를 안 생각 안 하고 이걸 보게 되면 글 읽고 있는 중에는 그냥 뭐 밑줄 긋지 말라고? 이거 보고 난 뒤에, 그죠? 글 읽는 중에는 바로바로 밑줄 긋기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네. 그러면 글 읽는 중에는 밑줄 긋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죠? 이렇게 뇌피셜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답이 2번인 거지, 그죠? 2번 찍고 이제 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제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고, 조금 변형된 거고, 많이 변형된 거고, 그냥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형 정도에 따라, 그죠? 변형 정도에 따라 이렇게 가고 갈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정답이고 여기 너무 벗어나면 이제 다 틀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추론이고 어느 정도가 뇌피셜인지를 알려주는 게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문제는 EBS보다 기출 문제를 보고 어떤 요 정도, 그 추론 정도라든지 이거 넘어가면 이제 뇌피셜 되는 그 정도를 이제 익힐 수 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설명하면 2번에 다시 설명하면, 그죠? 그러니까 뭐 글을 읽고 있는 중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직접적인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근거가 뭐였냐?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틀렸다. 이 얘기가 틀렸다라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 그죠? 잠시 늦추라는 얘기지. 글을 읽는 중에는 잠시 늦췄다가 밑줄 긋기를 하라. 그러면 잠시 늦춘다라는 말은 글 읽기를 중단한 건가? 아니죠, 그죠? 글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 보는 거지. 뭐 이 정도 보면 이 정도 보면 2번도 설명이 됐고, 답은 4번이죠, 그죠?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뭐 문제 형태 이것도 뭐 설명했기 때문에 계속 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 독해 그 수능 그 비문학
영상을 보면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요 얘기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보고 문제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다 뭐 단순 내용 일치라 가지고 뭐 해설 볼 필요도 없고, 그죠? 해설 보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저 같으면 그냥 직접 풀겠습니다. 저 이거 그냥 직접 보는 게 나아요. 그죠? 뭐 빠르게 봅시다. 첫 번째 문단, 그럼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총 4문단이 있네요. 그죠? 밑줄 긋기는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그렇지, 유용하겠지. 밑줄 긋기, 그죠? 이렇게 밑줄 많이 해놨네, 그죠? 것처럼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뭐 당연한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꺼놓으면 이제 외우기도 좋고, 그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기도 좋지, 그죠? 더 도움된다. 독자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잖아. 그 이유가 그런 거니까 결국 도움이 된다, 그 얘기고, 그죠?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독서 상황뿐만 아니라 학습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된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추리하는 게 아니라 추려낸다,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보를 뽑아낸다, 추리는 데 효과적이며,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도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밑줄 긋기를 하면 이런 효과들이 있다. 머리 저장하도록 돕고, 떠올리는 데 도움도 되고, 그죠? 학습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고, 정보를 또 추리고, 그죠? 다시 찾아보는 데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밑줄이 꺼져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하고 제 판단으로 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밑줄 긋기의 또 유용성이 되겠지.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이 문단 봅시다. 이 문단.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죠? 일반적으로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죠. 쭉 읽으면서, 그죠?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밑줄이 너무 많아져. 그래가지고 복잡해지고 밑줄 긋기 효과가 이제 줄어들게 된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럼 그 읽는 중에 긋지 말라고? 그게 아니지. 바로바로 하지 말라고. 잠시 늦추었다가 밑줄 긋기를 하라고. 글을 읽는 중에, 그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밑줄 긋기는 하지 말고 잠시 늦추었다가 밑줄 긋기 하라. 글을 읽는 중에, 그죠? 그래 보면 되겠지.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기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지우고 막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 문단 정리하면 밑줄 긋기 잘못 사용하면 효과 떨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봅시다. 세 번째 문단. 밑줄 긋기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중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그러니까 읽는 중에는 그러니까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글을 읽는 중이라고 돼 있네, 그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다 정보 간의 상대적 주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멈추었다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밑줄 긋고 싶어. 딱 읽다가 여기 딱 중요한 것 같아. 예, 중요한 것 같아, 그죠? 그래갖고 밑줄 긋기 하려다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잠시 늦추었다가, 그죠? 그래갖고 쭉 읽다가 읽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맞았네. 쫙 끊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밑줄 긋기 하지 말고 잠시 늦추었다가 하라. 그러니까 글을 읽는 중에, 그죠? 글을 읽는 중에 잠시 늦추었다가 밑줄 긋기를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봅시다.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의 밑줄 긋기를 한다. 자, 지금 밑줄 긋기 하는 이 상황은 글을 읽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글을 읽는 중에라 그랬잖아요. 그죠? 글을 읽는 중에는 어쩌고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밑줄 긋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글을 읽는 중에. 맞죠? 그죠? 글을 읽는 중입니다. 그죠? 글을 읽는 중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말라. 이거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지. 그래서 봅시다. 또 뭐 표현법을 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또 추론까지 해야 되는 거다. 쉽지 않았죠? 계속 봅시다.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치, 주요 정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재미를 찾고 싶어. 그러면 웃긴 부분에 이제 재밌는 부분에다 밑줄 치겠죠. 그죠? 재밌는 요소를 찾고 싶으면. 아니면 내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외워야 돼. 이 지문을. 그러면은, 재밌는 부분보다는 좀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상황마다 달라진다. 같은 내용이라도. 오케이.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또 세워라. 지금 이제 밑줄 긋기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첫 번째는, 요건 뭐, 잠시 늦추었다가, 글 읽는 중에 잠시 늦추었다가, 주어 정보를 찾아내고, 그때 이제 그거라. 판단하고 그거라. 그죠? 두 번째,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가지고,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문제 있네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기호를 쓸 수도 있는 거지. 밑줄 긋기 확장이라고 할 수 있어. 확장. 그죠?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밑줄 긋기를 표시 체계를 세워서 어떤 체계를 세우고 뭐 이러이러하면 밑줄을 그어야 되겠다. 이러이러하면 표시를 해야 되겠다.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 체계. 그죠? 를 세워서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그치? 미리 정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러이러하면 밑줄을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지.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에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기호 붙이는 거, 동일한 기호, 네모 이런 거죠. 체크 이런 거 그죠.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는 거, 번호 1, 2 이렇게 번호 붙이는 거 하는 것 등이다. 이는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확장한 방식이다. 오케이. 이거 뭐 세 번째 문단은 뭐냐면 효과적으로 이제 그 밑줄 긋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잠시 좀 늦춰라. 바로바로 끊지 말고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끊지 말고 글을 읽는 중에 조금 늦추었다가 줄을 그어라. 그죠? 다 글을 읽는 중입니다. 그죠? 그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뭐 밑줄 어디 끊는지 어떻게 알아?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그죠? 글을 읽는 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자신만의 어떤 체계를 바탕으로 다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해서 밑줄 그어라. 효과적이다. 그죠? 뭐 그런 얘기였다. 이제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 두 가지였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봅시다.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야, 그거 뭐 연습 안 해도 그냥 밑줄 긋기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오해의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어떤 게 주요한 정보인지, 지금 내가 밑줄을 그으려고 하는 거가 이제 주요한 정보가 맞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죠. 일단은. 그죠? 그냥 막 디립딱 막 그으면은 복잡해져 가지고 이건 뭐 밑줄 긋기인지 칠하는 건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된다. 이런 건 오해다. 그죠? 연습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주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주제를 찾아내는 연습. 주제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저는 봐봐요. 이제 체크를 한다거나 그 줄을 긋는다거나 뭐 네모를 친다거나 동그라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문단 요약해 봅시다. 이거 뭐 연습이 필요하다. 그죠? 연습을 안 해도 막 아주 그냥 능숙하게 할 수 있다. 그건 오해다. 그게 핵심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밑줄 긋기는
밑줄 긋는 부분이 상당히 주요 정보니까 주요 정보를 일단 판단해야 되는 게 선행이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 내용 일치였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거 추론, 2번 같은 거 추론해야 되는 거. 1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죠.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 도움이 된다. 그대로 내용 일치지.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만 아니라 땡땡땡에서 유용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도 유용하다.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도 유용하다. 그죠? 단순 내용 일치 수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밑줄 이외의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만 아니라 그죠?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그죠? 단순 내용 일치. 그 다음에 밑줄 이외의 다양한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기호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런 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어떤 두 번째 어떤 방법. 그죠?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번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오해다. 이거 오해네, 오해. 3번 오해입니다. 그죠? 내용 일치죠.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4번 밑줄 긋기를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다시 찾아본다.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그죠? 내용 일치죠. 그죠? 밑줄 긋기를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한 내용을 떠올린다. 시각적 자극. 여기 있네.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완전 내용이 똑같죠. 그죠? 단순 내용 일치죠. 그죠? 이런 겁니다. 단순 내용 일치 문제들이죠. 단순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넘어가서 2번 봅시다. 2번. 됐죠? 잘 보이나? 아이고. 됐죠? 2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기억이 뭐지? 밑줄 긋기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잘 써라 이거지. 밑줄 긋기 잘 쓰는 법.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면 된다. 많은 부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많은 부분. 여기 있네.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져가지고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 하지 말라. 틀렸고. 그 다음에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는 중에는 읽을 때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까 말했지. 이건 이제 그럴 것 같죠. 그죠? 뇌피셜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단서가 여기 있네. 근거라고 드는 게 글을 읽는 중에는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효과가 떨어진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거 추론해가지고 답이 맞네. 그럼 그렇게 그냥 글을 읽는 중에는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뇌피셜이 되는 거고. 그죠? 근거를 가지고 봐야지. 근거를 가지고 여기 있네. 근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본문에서는 잠시 늦추라. 이 잠시 늦추는 게 뭡니까? 글을 읽는 중입니다. 그죠? 글을 읽는 중, 요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거지. 글을 읽는 중에는 이런 할 때까지 중요한 거 결정할 때까지 잠시 늦추라. 글을 읽는 중에는. 그죠? 이거 글을 다 읽고 난 뒤에, 책을 다 듣고 난 뒤에, 아니면 글을 다 읽고 난 뒤에 그 말이 아니고 글을 읽는 중입니다. 그죠? 글을 읽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지. 요걸 가지고 이제 추론해가지고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추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추론 과정이다. 이 정도가 이제 그 평가원에서 원하는 추론이다. 그죠? 추론 정도다. 이 정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런 걸로 이제 추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3번. 중요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 긋기를 삭제한다. 중요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밑줄 긋기를 하라고 한 후에
삭제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돌아가고 삭제하고 되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느라 흐름이 끊긴다. 그죠? 안 된다. 그다음에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대놓고 답이죠, 그죠?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 있네.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가지고 사용하라. 그죠? 맞죠? 정보를 추려낸다. 이것도 맞고, 그죠? 이게 답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2번과 4번이 헷갈린다 하더라도 2번은 이거 맞나 틀리냐 아리까리하고 세모죠, 그죠? 이거는 확실하니까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죠? 완전 깊이 있게 뭐 확실히 틀렸다, 틀린 이유를 찾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확실한 게 답이니까, 그죠? 확실한 동그라미니까 이게 맞다. 5번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바로바로 밑줄 긋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바로 밑줄 긋기 하지 말고 그럼 책 읽는 중에 야 밑줄 긋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글을 읽는 중에는 잠시 늦췄다. 유보 잠시 유보했다가 이게 중요한 정보가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쭉 읽으면서,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 거지. 그러다가 요까지 딱 읽고 난 뒤에 이게 가장 중요했네, 맞네, 이렇게 끊는 거지. 그죠? 그거 이제 글을 읽는 중에 밑줄 친 겁니다. 그죠? 오케이. 또 3번 봅시다. 3번. 3번 넘어가서 이것도 뭐 적용 추론인데 3점짜리인데 오히려 뭐 2번이 더 어렵지 않았나? 그죠? 이것도 그냥 내용을 치러 다 풀립니다.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서 목적.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풀어라, 적용해서 풀어라. 그러니까 독서의 목적이 뭐냐?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 그러니까 고래가 이제 어떻게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이제 정보를 알고 싶다. 외형적 특징을 알고 싶다. 표시 기호는 네모, 뭐 1, 2, 뭐 체크도 하거나 물결무늬 한다. 독서 자료.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밑줄 긋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래는 육지 포유 동물이다. 아니, 포유 동물에다 왜 네모를 친 거야? 이거 외형적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포유 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 생활에 적용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암컷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며 뭐 어미들은 새끼를 정성껏 보호한다. 그러니까 일단 뭐 문제 있네요. 1번 봅시다.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요 네모 요 놈은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 한 거다. 독서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형 특징, 외형적 특징. 이거를 이제 좀 정보 습득, 요걸 이걸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죠? 포유동물의 네모를 칠 필요가 없는 거죠. 포유동물은 외형이 막 아주 그냥 다양합니다. 그죠? 다양하니까 외형적 특징이 아니죠. 포유동물은, 그죠? 이제 적절하지 않다.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암컷 새끼들은 어쩌고 뭐 어미 새끼들은 정석 보존. 이것도 뭐 외형적 특징이 아니고 습성이에요. 습성, 그죠?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1, 2와 같은 순차적인 번호를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 외형이랑 상관없어,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독서 목적이 고래의 어떤 뭐 습성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잘 표시한 거지, 그죠? 근데 목적이 지금 외형적 특징이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죠? 틀린 거죠. 이 본문에 있었죠. 뭐 목적에 따라, 그죠? 주요 정보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요 정보가 목적에서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지금 외형적 특징을 보려는 그 목적이 있으면 이거는 주요 정보가 아닌 거지. 줄을 치면 안 됩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다. 맞고. 3번 이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까 고래의 생김새 맞네.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하였네. 맞지? 그죠? 고래의 생김새, 외형 특징, 독서의 목적에 맞다. 맞고. 그다음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는 이문단에 지느러미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에 이제 V를 노랗겠다 봅시다.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 종류마다 다른데 대체로 몸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피부의 털이었거나 피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외형 맞고, 지느러미는 이런 노와 같은 형태다. 지느러미도 모양인데 이게 지금 빠졌네.
이것도 체크해야지. 체크해야 되지. 그죠? 이게 누락하였다. 맞네. 그죠? 다음 5번. 이거로 표시된 부분을 보니까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산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서 주요한 문장에 위주를 걷긴 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한 정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주요한 정보다고 했는데 봅시다. 고래는 폐로 호흡함으로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폐로 호흡하는데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이거? 특징이죠. 특징. 그죠? 고래의 어떤 외형입니까? 폐가 막 밖으로 나와 있나?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폐는 외형적 특징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 쓸데없는 정보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죠? 이거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까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산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독서 목적을 독서 목적은 외형적 특징이 독서 목적입니다. 고려해서 산문단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보니까 주요한 문장이다. 아니지. 주요한 문장 아닙니다. 틀렸다. 답은 5번. 이거 뭐 단순히 내용일치로 풀리죠, 그죠? 그죠? 일단 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요거 그죠? 추론하는 거 2번이 좀 헷갈리는 거였고 다른 거는 뭐 어렵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지문으로 또 넘어갑시다.